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그돈씨 2탄! 셀토스와 스포티지의 가성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셀토스는 첫 차로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내 차 만들기라고 견적 뽑기가 쉬워져서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도 쉽게 견적을 짤 수가 있는데요. 쉬운 만큼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금세 3천이 넘습니다. 이러면은 스포티지가 보이죠? 셀토스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토스를 어떻게 사야지 스포티지가 안 부러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점으로 잡을 셀토스부터 보겠습니다. 셀토스를 최고 트림에 풀옵션으로 하면 3,185만 원이 나옵니다. 이 들어가는 옵션 수준은 최고 트림인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과 실내에는 그레이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선택 옵션으로는 4WD,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썬루프나 보스 사운드 등 이 중복 불가를 제외하고 총 7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요. 하이테크에 포함된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하극상 옵션이라서 꽤 괜찮은 옵션입니다. 물론 3,2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입을 할까요? 셀토스와 스포티지를 살 때 가장 많이 구입된 트림과 옵션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토스는 1.6 터보 2륜의 시그니처 트림의 구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선택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2,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가 가장 많이 선택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은 2,800만 원입니다. 스포티지의 경우에는 1.6 터보 2륜의 시그니처, 선택 옵션으로는 스타일, 프리미엄, 모니터링 팩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가격이 3,380만 원인데요. 앞에서 본 이 셀토스 풀옵 기준이라면 스포티지가 딱 보이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스포티지의 조합은 또 소렌토가 보이니까 진짜 이 가격 정책 장난 아니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돈씨가 발생됩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셀토스 조합의 기준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를 구입할 때 예산 바운더리를 기준 금액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약 10% 정도로 잡으시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셀토스를 사시려는 분들에겐 대략 2,500에서 3,100만 원 정도의 예산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는 스포티지 깡통이 2,400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거 왠지 스포티지가 뭔가 셀토스보다 싼 거 같고 또 왠지 뭔가 400이나 남는 거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젠 본격적으로 스포티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남는 돈으로 뭐 해야 되죠? 옵션 넣어야죠. 이것저것 추가하고 넣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아예 그냥 트림을 올리는 게 이득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약 3,400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진 않으십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포티지에서 잘 팔리는 조합 3위입니다. 스포티지에서 잘 팔리는 조합 3위는 프레스티지 조합으로 2,884만 원입니다. 잘 팔리는 조합 1위는 스포티지를 딱 지정해서 샀다는 게 보일 만한 금액대지만 3위인 프레스티지 조합은 셀토스의 가장 많이 팔린 조합과 겹쳐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2위 조합인 노블레스 조합까지 확장해서 보면 셀토스에서 스포티지로 점프했던 비율이 프레스티지를 타고 노블레스 조합까지 리드가 됐다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식의 촘촘한 가격 정책은 치밀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셀토스 같은 엔트리 모델들의 공통점은 깡통을 저렴하게 해서 접근력을 높이고 쓸만한 옵션은 상위 트림에 배치해서 탈만하게 짜다 보면 윗급가의 그돈씨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셀토스는 엔트리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난 이렇게 노란하기 싫다.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거냐?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가성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지난번 아반떼, 소나타 때는 옵션과 차급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옵션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차급은 느껴지는 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는 것인데요. 대신 이 만족감은 나만의 기준이고 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성비의 기준을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가성비, 감성을 살리는 스타일 측면에서의 가성비, 그리고 유지비를 포함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질 수 있는 가성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짜보았습니다. 일단 셀토스를 살 때 윗급인 스포티지가 절대로 안 보이는 가격 가성비 조합은 1.6 터보 2륜의 프레스티지, 선택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만 선택해서 2,533만 원입니다. 가격만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디자인이나 첨단 옵션이 빠지는 거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옵션의 스포티지를 가려면 잘 팔린 조합 3위인 프레스티지 조합으로 2,884만 원이 나옵니다. 두 차종의 가격 차이는 351만 원 정도가 나는데요. 고민과 결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취동 룩셀을 포함하면 스포티지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니까 셀토스와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스타일을 최대한 살리는 감성 견적, 1.6 터보의 2륜, 그래비티 트림의 선택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2, 10.25인치 내비, 하이테크, 보스 오디오, 선루프를 추가해서 2,974만 원이 됩니다. 가성비 금액을 먼저 봐서 그런지 비싼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왕 사서 오래 탈 거다 하시는 분들에겐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날씨 좋을 때 선루프 활짝 열고 좋은 스피커로 노래 들으면서 이 드라이브 하는 맛이 나거든요. 비슷한 옵션의 스포티지는 그래비티의 모니터링 팩, 크렐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해서 3,574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요. 두 차종 간의 가격 차이는 57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무던하게 탈 수 있는 편안한 견적, 1.6 터보의 2륜 시그니처고요. 선택 옵션은 10.25인치 내비와 드라이브 와이즈만 해서 2,687만 원입니다. 비슷한 옵션의 스포티지는 노블레스 조합에서 스타일만 빼가지고 3,060만 원으로 37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셀토스는 욕심만 안 부리면 가격을 괜찮게 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가성비 견적을 짜보았는데요. 막상 이 견적을 짜니까 셀토스와 스포티지의 가격 격차는 평균 43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3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차이긴 한데 셀토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예산 바운더리를 넘기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셀토스 사려다 스포티지 사면은 후구냐? 물론 아닙니다. 셀토스에선 뭔 짓을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스포티지의 장점 첫 번째, 옵션을 떠나서 일단 셀토스보다 넓습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고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입니다. 그만큼 전장, 전폭, 전고 등 차이가 분명하다는 건데요. 셀토스가 급치고 크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스포티지가 5세대로 변경된 이후로는 더욱더 커져서 공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신차 효과입니다. 스포티지는 출시 초반부터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는 만큼 출고가 늦어져서 개체수가 적습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은근한 희귀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셀토스를 첫 차로 보시는 분들에겐 차가 처음이니까 유지비에 대해서 가늠이 잘 안 가고 하부가 기름값 덜 나온대, 유지비 덜 든대 이러면서 하이브리드도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스포티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 하이브리드는 일반 기름차보다 확실히 연비는 좋습니다. 대신에 엔진 플러스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로 절약되는 기름값이 이 초기 비용과 동일하게 되려면 정말 많이 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ISG입니다. 스탑앤고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셀토스에는 없습니다. 요게 신호 대기할 때나 아니면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면서 연비를 올려주는 기능인데요. 요런 디테일한 연비 차이도 나중에 스노우볼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입니다.
스포티지에는 카메라와 내비 정보를 통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규정 속도로 자동 조절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초보 운전인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12.3인치 내비입니다. 셀토스에는 추가금을 내봐야 10.25인치가 최대입니다. 이 차량 내비는 뭐 잘 안 봐도 화면이 커야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셀토스에서는 추가 선택 시 일반 썬루프가 끝입니다. 개방감은 봤더니 최고죠? 아직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스마트 테일게이트입니다. 바로 이렇게 샥 하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 장 볼 때나 짐이 많을 때 엄청 편리합니다. 셀토스에서는 풀업을 가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면 옵션상으로는 스포티지가 셀토스에 비해서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셀토스에는 뭐 없냐? 아유, 물론 있습니다. 셀토스에는 있지만 스포티지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옵션! 바로 HUD인데요. 이게 운전할 때 시야가 빠지지 않아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유리창에 바로 비치는 형식, 그런 거를 윈드실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 즉 컴바이너 타입이라는 거, 그래도 뭐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또 셀토스에만 있는 고유 옵션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도 셀토스에게는 신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셀토스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인데요. 먼저 연식 변경 모델인 2022 셀토스가 작년 7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과 1열 USB 단자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뭐 판매 옵션만 조금 바꿔가지고 아이고 뭐 너무 조금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트렌디에서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 루프렉으로 구성된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프레스티지부터는 보스 사운드팩, 컴바이너 타입 HU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포함된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요즘 연식 변경 트렌드와는 조금은 다르게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없이 선택폭만 확대했다는 건데요. 이거 정말 뭐 메리트가 하나도 안 느껴지네요. 그만큼 올해 7월로 예정된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파이샷을 보면 기아 SUV들의 패밀리룩을 더욱 강조해서 날렵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는 현재로선 출시가 안 된다는 게 확실시되고 있고요. 2.0 자유흡기에 무단 변속기가 추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긴 뭐 셀토스 DCT 뭐 거르고 싶다는 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죠. 자, 그래서 셀토스건 스포티지건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짰는데 대체 차는 언제 나오냐? 기아는 반도체 대란으로부터 곧 정상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밀린 차가 엄청 많으니까 아직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작년만큼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셀토스는 5개월 이상 예상되고요. 스포티지는 디젤은 14개월, 가솔린은 11개월,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입니다. 이거는 5월 기준인데요. 6월 납기표도 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트림은 뭐 정했다 치고 이제 유지비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셀토스와 스포티지는 둘 다 배기량이 1600cc로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 차이가 없지 않나 싶지만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연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셀토스는 2륜에 17인치, 스포티지는 2륜에 18인치가 적용되었을 때 복합 연비가 각각 11.8kg와 12.3kg가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사실 뭐 연비에 따른 뭐 주유비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연비 차이도 없고 이러면 뭐 유지비 차이도 크지 않으니까 진짜 아주 박빙입니다. 근데 공간을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요. 셀토스가 동급 대비 넓게 나왔다곤 하지만 체급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셀토스의 2열 레그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고 스포티지는 주먹 3개 반 이상입니다. 이 팔을 이렇게 휘저었을 때 답답함 정도에서는 확실히 스포티지가 넓게 느껴지고요. 이러한 공간의 차이는 요즘 유행인 차박에서의 쾌적함도 연결됩니다. 먼저 차박 세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급이 급이다 보니까 전문 캠핑이라기보다 뭐 인스타용 차박 그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박 세팅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은 셀토스와 스포티지 어떤 차로 차박을 하시던 기본적으로 평탄화 이렇게 누웠을 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과 프라이버시, 윈도우를 가리는 작업을 하셔야지 조금 편합니다. 기본 평탄화 정도로 보면 지금 이 차는 스포티지인데요. 2열 평탄화가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라서 평탄화 작업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셀토스는 어떨까요? 여기 2열이 조금 솟아있는 형태라서 차박을 하실 때 평탄화 작업을 조금 하셔야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어왔을 때 공간은 확실히 방금 전에 보셨던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역시 차박은 조금이라도 큰 차로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맥시멈 인스타 사진용 세팅을 하시려면 차 사이즈에 맞는 도킹 텐트, 가랜드와 꼬마 전구, 불멍 화롯대, 차박용 냉장고, 캠핑용 오븐, 워터저그, 인디언 행거 등등 용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뭐 예뻐 보이는 거 트렁크에 다 뭐 들어가는 만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차박 용품이 생각보다 비싸요. 결론은 셀토스로 가서 남는 돈으로 차박 용품을 살지 아니면은 스포티지로 가서 용품 없어도 쾌적하게 잘지 이런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 예상과 수치적인 면에서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느껴지는 것, 이 급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급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크기를 비롯해서 정숙성, 가속감, 승차감입니다. 셀토스와 스포티지는 둘 다 1.6 가솔린 엔진과 7단 DCT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능도 똑같지 않냐. 하지만 감마 엔진과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간의 차이도 있고요. 공차 중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셀토스의 공차 중량은 1300kg대이고 스포티지의 공차 중량은 1500kg대입니다. 약 18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돈이면은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고! 짠! 먼저 셀토스입니다. 지금 시속 7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느낌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 풍절음이 조금 거슬립니다. 특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아니면 노면 소음이 이 소형 급임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한 64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이게 소형 SUV 급 내에서는 조용한 수준인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정숙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와우 이렇게 소음들이 커지는데요. 이게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짠! 이번에는 스포티지입니다. 일단 셀토스를 먼저 타서 그런지 시야각이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스포티지는 셀토스에 비해서 전고가 약 60mm 정도 높다 보니까 이런 전방 상황에 있어서 셀토스보다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동일하게 시속 70km로 주행했을 때 이 소음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스포티지는 기본 트림부터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셀토스 그래비티 풀옵션보다 이 전면 풍절음이 좀 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한 60데시벨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실내의 정숙도는 천지 차이는 아니지만 셀토스보단 조용하다. 별 3.5개를 색칠할게요. 다시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1.6 터보 EWD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트랙션 모드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야! 이야! 오! 붕잉음이 와! RPM 5,500! 와! 야, 5,500! 와, 지금 야! 시속! 야, 아직까지도 6단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하니까 확실히 고단을 아껴 쓰면서 힘을 아주 그냥 남김없이 그냥 쥐어 짜줍니다. 이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시원시원해요. 셀토스 1.6 터보는 177마력의 27토크입니다. 이 수치상으로는 같은 플랫폼을 쓰는 코나보다 조금은 열세하지만 이 체감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오, 반응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이게 뭔가 예민해서 잘 나간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셀토스는 DCT 미션에 대한 혹평이 유독 많은 편인데요. 이 차는 지금 뭐 변충이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비교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보자면 반응감이 빠릿하고 일상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티지의 풀악셀 타임! 스포티지 1.6 터보에는 셀토스와 다르게 트랙션 모드가 아닌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2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 전자식 4WD 패키지에 묶여 있는데 그마저도 디젤에만 들어갑니다. 아, 이런 구성만으로도 이 스포티지는 도심형 SUV임을 알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셀토스와 다르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이야! 오! 야, 이거 진짜 빨라요! 와! 와! 뭐야 이거? 중량 차이에서 오는 가속감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야, 이게 초반에 끌어올려주는 시간텀이 조금은 있어요, 터보렉이. 근데 빠릅니다. 스포티지 1.6 터보는 180마력의 27토크입니다. 셀토스보다 덩치가 큰 만큼 출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엔진 매핑이 이루어졌는데요. 출력이 약간 높긴 하지만 막 피부로 막 와닿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초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둘 다 잘 나가요. 마지막으로 승차감 비교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셀토스에는 16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보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우당탕탕 거리는 승차감 때문에 소형 SUV를 안 좋아합니다. 그냥 서스펜션이 뭔가 이 충격 감쇄를 대충 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지턱을 넘어봐도 역시 급은 소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16인치 휠이라서 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파이도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18인치에서는 승차감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셀토스는 후륜이 좌우 엑셀이 묶인 형태인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의 SUV에 또 토션빔이다 보니까 뒷자리는 거의 놀이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스포티지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스포티지는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최대 19인치까지 인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으면 이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니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중형급 차 탄 정도가 느껴져요. 스포티지는 셀토스보다 전고가 높은데 서스펜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확실히 덜해요. 이거 봐요. 그리고 준중형급부터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 스포티지에는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막상 타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막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형 SUV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여기에 휠도 작고 타이어도 두꺼워서 승차감 면에서는 스포티지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치업을 해도 꽤 잡아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셀토스와 스포티지 비교 시승을 해봤습니다. 에어백은 두 차량 모두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미국 IIHS에서 두 차량 모두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이슈 말고도 주행 시 쇳소리로 인하여 미션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요. 셀토스는 핸들을 돌릴 때 쥐가 우는 그런 잡소리가 난다는 동호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도시 2탄 홍씨의 선택, 셀토스냐 스포티지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포티지 상! 아반떼, 소나타 때는 제가 아반떼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왜 W급을 선택했냐? 저에게는 유지비 차이가 컸습니다. 세금도 똑같고 연비도 비슷하면 큰 차가 좋죠? 급 차이에서 오는 크고 넓고 조용하고 좋은 승차감이 더 좋긴 하네요. 하지만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소렌토야. 아, 이 그돈씨를 이겨내려면은 타협을 잘해야 합니다. 이 타협점을 꼭 금액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차를 쓰시려는 목적과 내게 필요한 옵션 정리만 잘하셔도 이 나만의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니까 기준부터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복잡하시면은 셀토스는 2,500, 스포티지는 3,000까지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쿠키 영상 하나 더! 스포티지에 롱바디, 숏바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유럽에는 지금 보는 것보다 전장이 짧은 숏바디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 중인 내수용이 스포티지의 롱바디인 셈이 되는 건데요. 차이점은 2열 도어를 보시면 됩니다. 롱바디는 쿼터 글라스가 리어 휀다, 즉 쿼터 패널에 붙어 있는데요. 숏바디는 전장이 짧아지는 만큼 이 쿼터 글라스가 리어 도어에 적용이 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약간 셀토스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